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황혁철입니다. 오늘 리드코프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드코프는 석유사업, 휴게소 사업, 대부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래서 이 대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PF와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11일부터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 제2금융권을 시작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라고 한답니다. 결국에는 이 부동산 PF, 이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면서 부동산 PF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이슈 체크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리드코프 이러한 점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 꼭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리드코프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리드코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리드코프는 석유사업본부나 소비자금융사업본부, 대부업이죠. 그리고 휴게소 사업 부분, 총 3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사실 리드코프 같은 경우 석유 사업이 주요 사업이긴 하지만, 리드코프의 공시를 보자면 2023년도 영업이익 전환을 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손익구조 변동 원인이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담보 부실화로 인한 대손 충당금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리드코프 같은 경우 대부업을 하면서 이 부동산 PF 대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2022년 기사인데요. 사실 이때부터 이 부동산 업황이 상당히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리드코프도 마찬가지로 그에 맞춰서 신규 대출 규모를 좀 축소한 바가 있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2023년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 적자가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인 이 부동산 PF 연체가 왜 생겼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살펴보자면 이 부동산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시행사는 지주에게 땅을 사게 됩니다. 이때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게 되는데, 이 대출이 이 브릿지론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 1금융은 참여를 안 하고 제2금융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높죠. 이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이후에 토지 매입이 끝나고 나서 인허가를 받으면은 공사가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금리가 비싼 대출을 싼 대출로 갈아타는 게 본 PF 대출이죠. 이 PF가 나오면서 이 브릿지론을 상환하게 되고 남은 금액으로 실제 건설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2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첫째로 이 본 PF 대출이 안 나와서 이 브릿지론을 상환을 못 한다는 거고요. 둘째로 본 PF가 나와도 분양이 안 되어서 이 본 PF 대출을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 부동산 PF 사태는 2가지 모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많죠. 금리가 낮았던 2021년, 2022년에는 이 브릿지론을 많이 실행을 했었는데, 브릿지론은 제2금융권이 참여를 하면서 고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023년도부터 급격하게 높아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본 PF 대출이 나와도 이 브릿지론의 이자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높은 가격을 부담을 해야 됐었죠. 그리고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넘쳐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 PF 대출을 갚지 못하던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이런 상황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리드코프가 빌려준 대출이 상환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낮게 나오게 된 것이었겠죠.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산업 분야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게 정책을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정부에서 이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이 부동산 PF 펀드 공동 조성으로 이 부동산 PF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실제로 지금 이 뉴스를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이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낸다 하면서 11일부터 내일이죠. 내일부터 제2금융권을 시작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11일부터 지나치게 관대한 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좀 점검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일단 뭐 신협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등 이 금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적으로 일단 현장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한 차례 더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제가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주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럼 주가 보면서 차트 보면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리드코프 오늘의 흐름은 결국에는 52주 신저가를 좀 찍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서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모레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신저가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동산 PF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 능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리드코프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아니죠. 2021년도부터 하락을 했으니까 사실 상승시마다 계속적으로 저항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한 달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개인이 186주 정도 매도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24,000주 매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관 같은 경우 25,000주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투신에서 어느 정도 매수 물량이 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3,000주 매도, 외국인 500주 매수, 기관 1,900주, 특히 금투에서 1,900주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적으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보이다 보니까 확실한 매수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리드코프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은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앞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리드코프 이 점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